독립기념일을 기념한 불꽃놀이가 곳곳에서 펼쳐진 가운데 다수의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 하루 시카고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호피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단기 선교를 계획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스커케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로 12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달 15일 인디언 보호구역 원 메사교회로 목적지로 피닉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한국의 미국인 오지연 목사가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 사무국 정서기로 선출됐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4번째로 나왔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체인 sak스 피프스 애비뉴가 경쟁 체인인 니마마커스를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TV 토론 이후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파 한 장이 회람되는 등 TV 토론 참패 늪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최고 교육 책임자가 지난달 27일 공립학교에서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수업에 성경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리가 잘린 환자의 신경계와 연결해 생각한 대로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릴 수 있는 로봇 의족이 개발돼 주목됩니다. 콩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어린이의 사고력과 주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을 기념한 불꽃놀이가 곳곳에서 펼쳐진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경 벨몬트 가든스 노스 커스터너 애비뉴 300블록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던 34세 남성이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폭죽 자체의 결함인지 또 사용자 실수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폭죽과 관련한 여러 화재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리틀 이태리 지역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8명이 총에 맞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12시 15분경 웨스트 헤이스팅스 스트리트 1300블록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19세에서 74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3구역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총격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편 경찰은 독립기념일 하루 시카고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펼쳐지는 나스카 거리 레이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경주 코스를 중심으로 주변의 광범위한 도로들이 순차적인 폐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늘은 다운타운 루프 지역의 대부분의 도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6일 내일과 모레 7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나스카 레이스는 버킹엄 분수 앞 사우스 컬럼버스 드라이브에서 출발해 발보 드라이브와 뉴세이프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 미시간 애비뉴, 컨그레스 서클과 잭슨 드라이브 등을 거쳐 다운타운 루프를 도는 코스로 각각 50바퀴와 75바퀴로 진행되는 The Loop 110과 The Grand Park 165로 나뉘어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레이스 기간 The Black Keys, The Chainsmokers, 케이스 오반 등 가족 친화적인 음악 축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카고 공원관리국은 목요일인 어젯밤부터 주말까지 저녁 9시 이후에는 31번가 해변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도 알렸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변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격 및 흉기 범죄에 따른 것으로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무려 9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인디언 보호구역 호피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단기 선교를 계획 중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스커트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로 12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달 15일에서 20일까지 일정으로 인디언 보호구역 원 메사교회를 목적지로 피닉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됩니다. 피닉스로부터 자동차로 4시간이어 더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호피 마을. 미국 내에도 아직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 12.6%보다 훨씬 높은 30%에 달합니다. 원주민 중에 약 10% 정도가 알코올과 마리아나 등 약물에 의존하는 중독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수사랑교회 호피부족 선교는 전임인 조선영 목사가 지난해 계획했던 사역으로 조 목사의 파송으로 일시 취소됐으나 그해 8월 새롭게 부임한 황선홍 목사의 주도로 다시 추진케 됐습니다. 황 목사에 따르면 원메사교회는 채워주심이라는 저서의 집필자인 이상혁 선교사가 2002년부터 사역 중인 곳으로 평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배경이 된 호피부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교인들과 꼭 한번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황 목사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맡겨진 독특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교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가진 슬픈 역사가 있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가 서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전쟁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원해서 간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부에 있는 보호구역 속에 거의 다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복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 틈새 시장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메사에도 지금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이전에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저희 성도들도 미국 땅에 불러주신 한국인 디아스포라로서 그런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인들이 할 수 없는 혹은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선교의 시장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것을 도와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저희에게 주시는 어떤 정체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앞서 이번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30일 작정기도에 이어 온 성도가 참여해 러미지 세일을 개최하고 또 예수사랑 카페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으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인디언 호피족은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300여 개의 토착신 카치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원주민들로 삶 자체가 토착신앙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백인이 전하는 기독교계에 뿌리 깊은 반목을 품고 있어 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상상외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여러 선교적 헌신과 희생으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척박한 이 인디언 마을 한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교회와 미션 센터가 설립되고 또 몇몇 인디언 교인의 협력으로 실제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지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예수사랑교회 선교팀은 직접적 복음 전파를 지향하고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마을 잔치와 초청 찬양 집회를 열어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을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 선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에 계신 박대준 선교사님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호피 원주민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신방 위주로 하고 저희가 수요일에 전체 마을을 초대하는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럴 계획. 신선한 과일 같은 것을 드시기가 어렵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신방하는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신선한 과일도 준비하고 생필품 같은 것들 준비해서 교우들 가정 위주로 신방을 하게 되고요. 또 신방 가서 저희가 청소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혹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께도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아울러 황 목사는 현지에 머문 장기 선교사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선교가 되기 위해 이벤트성이 아닌 예배가 지속되는 연속성을 위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단기 선교 가면서도 장기 선교에 도움이 되는 단기 선교가 되어야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사역이 되어야지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 이 호피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쨌든 이 기독교가 이 호피 원주민 분들에게는 정복자들의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정복의 이념으로 썼던 종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또 선교사님께 폐가 되지 않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그 일메사교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이 되자, 이런 데 이제 마음을 같이 했고요. 올해로 설립 16주년을 맞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2008년 8월 시카고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의 사역으로 시작됐죠. 주로 대학부와 청년부가 주를 이루는 젊은 교회로 100여 명의 교인이 출석 중입니다. 황 목사가 부임에 심우한 지 10개월째, 말씀을 먹다, 살다, 변하다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온 교인이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가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회를 통해 펼치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는 사역,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따뜻한 사랑 공동체를 통한 체험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균형 있는 목회, 또 균형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균형을 찾는 것,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번져가야 하고, 여러 가지 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 안에 타고 함께 여행하면서 그 안에서 좀 천천히 변화되는 것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가꾸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글쎄요, 내적인 성장이랄까, 또 내적인 변화라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한국의 미국인 오지연 목사가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 사무국 정서기로 선출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한국에서 태어나 캔사스에서 자란 오 목사가 지난 1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226회 PCUSA 총회에서 420대 1로 선출되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장로교 통신에 따르면 오 목사는 한국의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교단의 최고 교회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핫도그 많이 먹기 국제대회에서 16회 우승을 거머쥔 남자 챔피언 대신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이날 뉴욕에서 열린 네이선스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시카고에 거주하는 올해 26세 패트릭 버둘라티가 남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버둘라티가 이번 대회에서 주어진 10분간 집어삼킨 핫도그의 개수는 무려 58개에 달합니다. 소시지 회사 주최로 열리는 이 대회는 1972년부터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뉴욕의 유원지 커니 아일랜드에서 열려왔죠. 이번 대회는 유명 푸드파이터로 조스라는 별명이 붙은 조이 체스트넛이 주최 측과 불화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체스트넛은 2007년 첫 우승을 거머쥔 뒤 지난해까지 이 대회에서 총 16회나 챔피언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기간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15년이 유일합니다. 대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스트넛은 지난달 채식 핫도그를 만드는 임파서블 푸드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네이선스와 갈등을 겪었고 주최 측은 대회 규정을 들어 그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여성부 대회에서는 핫도그 51개를 먹은 미키 수도가 여자 신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4번째로 나왔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어제 CDC는 콜로라도주의 한 축산업 종사자가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환자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결막염 증상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를 투약한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3월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와 캔사스주에서 H5N1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12개 주로 확산했죠. 4월에는 텍사스주 주민 1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하고 H5N1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월에는 미시간주의 축산업 종사자 2명의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CDC는 가축에 노출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H5N1의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들거나 폐사한 동물에 가까이 가거나 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Saks Fifth Avenue가 경쟁 체인인 니마 마커스를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소매 유통업은 온라인 거래의 매출이 급감해서 선진국의 많은 체인들이 합병당하거나 온라인화하고 있죠. 고급 백화점 또한 코로나 직후 보복 소비가 한물가면서 매출이 주는 추세입니다. 입점한 고급 브랜드들이 자체 플렉스도어 매장을 열고 있어 백화점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삭스 소유의 기업 HBC는 2012년에 삭스를 인수했고 2013년에 백화점 체인 로덴탈러도 사들였습니다. 로덴탈러는 2019년에 다시 팔린 뒤 현재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팔고 있죠. 삭스는 2012년에 연 매출이 30억 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니마 마커스는 사모펀드 손에 있다가 2020년 파산 신청 후 상황이 나아졌는데요. 그러나 매출은 2013년에 47억 달러가 지난해 4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두 체인이 합해 삭스 글로벌이라는 새 체인으로 거듭나면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삭스 글로벌은 미국의 75개 스토어와 100개의 아울렛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수많은 군인에게 감사하다며 트럼프는 선거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무제한의 면책 특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도로 무능한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에게 7월 4일을 축하한다며 바이든은 정적을 잡기 위해 검사들을 이용하고 TV 토론회에서 개처럼 숨이 막혔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새 민주당 도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2020년 대선 경선 시작 전 중도 사퇴한 건 형편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추가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든의 무능 퍼즐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며 토론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특히 아무런 제한 없이 둘만 무대에 올라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불법 이민 문제와 전기차, 인플레이션 등을 토론 주제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추가 TV 토론을 제안한 건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는 등 TV토론 참패 늪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의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명의 민주당 하원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콩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어린이의 사고력과 주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연구진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어린이 인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어버너 샴페인 일리노이대 나이만 칸 교수팀은 지난 2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7세에서 13세 어린이의 이소플라본 섭취량과 인지 능력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즐라 브리스티나 연구원은 미국에서 콩식품이 어린이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연구는 콩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어린이의 인지 능력에 중요하다는 증가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플라보는 대두 등 콩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기능이 유사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립니다. 연구팀은 성인 대상 이전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또 어린이에 대한 효과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부분적으로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6도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62도, 모레 주일에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63도가 전망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